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 2021 스테디언 K박스 라이즈의 챔피언, 대한민국 최고의 크로스핏 체육관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되게 저희 체육관랑 가까운데 한 몇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무슨 인터뷰, 서울 서바이버라고 하는 대회 인터뷰 하느라고 가깝고도 머네요. 어쨌든 오늘 와서 이 챔피언들하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갖다 주려고 또 왔습니다. 와, 이거 무거워. 이거 으짜 갑니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제스트의 상징, 멋진 와이셔츠 안쪽에 제스트 로고가 들어있는 상징에서 인터뷰를 촬영하고요. 팀 제스트의 수장인 이두용 코치님의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크로스핏 제스트 헤드코치 이두영이라고 합니다. 제스트는 2013년도에 8월 달에 이제 양재동에 오픈을 하였고요. 꾸준하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회를 참여를 하였고요. 저희는 개인전도 많이 참가를 하였지만 특히 팀전으로서 많이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서 아시아 리저널 시절 때부터 해서 퍼시픽 호주 리저널, 그리고 나서는 팀 제스트 소속에 있는 최진경 선수는 개인전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도 다녀온 선수를 크로스핏 제스트 시니어 코치 맡고 있는 김희철이라고 합니다. 찰스 게임 마스터즈 35, 39 1등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글로벌 마스터즈 1등 챔피언. 네. K박스 라이즈 대회 챔피언 팀으로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숨에 그냥 나타나서 챔피언이 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제스트를 워낙 오래 전부터 지켜보고 왔고,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영감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 K박스 라이즈 온라인 대회가 끝나고 파이널 이벤트가 1, 2, 3가 공지됐어요. 개인적으로는 팀전 와드로서 좀 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팀전 같은 경우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벤트에서는 개인의 능력치보다는 체계적으로 훈련을 어떻게 했냐와 어떻게 맞췄고 어느 작전으로 짜임새 있게 노랫받지 않고 가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이벤트 1이나 이벤트 2 같은 경우는 개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모험을 하지 말고 냉정하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자 라는 목표로서 제가 연습을 좀 했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물론 이런 이벤트를 저도 계속 구상을 하면서 처음에 어느 정도 로드맵을 잡아놓고 헤드 TO 우리 허준환 코치랑 소통을 하면서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거를 가지고 이벤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틀들이 있었는데 거의 근접하게 했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벤트 1 같은 경우는 개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적응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무동력 트레드밀이라든지 샌드볼이라든지 사실 체육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장비들은 개인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현장에서 그거를 바로 습득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전에는 트레드밀이 없어서 이제 예행 연습을 할 때는 자전거가 있어서요. 스탠딩으로 200m로서 연습을 하긴 했는데 일단 그 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커넥션 팀이 솔직히 말하면 개인 능력치로 봤을 때는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저희는 메이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팀이 1등을 하고 2등이나 3위는 우리가 잡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분명히 여자가 샌드볼 클린 개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팀은 여자 선수가 먼저 나올 거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쫓아가는 게 낫지 뒤에서 쫓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남자가 우리는 먼저 나가고 마무리를 여자가 하자, 그렇게 작전을 세웠고, 그리고 남자 순서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휴식을 또 취하고 바로 이벤트 2가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먼저 와드를 수행하는 팀한테 조금이나마 리커버리 시간을 주자라고 해서 스네치를 맡은 김인철 선수가 1번주가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를 맡은 이용준 코치, 그 다음에 저랑 회원이 스러스트를 맡았기 때문에 3, 4번은 나가고, 여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네치 선수 먼저, 그 다음에 오버헤드 스쿼트 선수로 해서 나갔는데요. 뭐 예상했던 대로 뭐 커넥션은 워낙 빨리 끝냈고, 다행히도 저희가 원했던 스토리가 남자들의 개수가 많으니까 여자가 잡아주는 건
됐는데 저희 마지막 주자가 2등한 팀 선수를 잡으면서 그 이벤트에서 2등을 했죠. 장비가 없이도 거의 대등한 기록이 나왔어요. 몇 초 차이 안 났거든요. 그 부분이 와우 포인트였어요. 이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성적이, 물론 이제 샌드볼은 미리 구매해서 예, 그렇죠. 연습을 좀 했죠. 그거 솔직히 한 거와 안 한 거는 차이 엄청 컸죠. 이제 구매하기 전에는 샌드백으로 훈련을 했는데 구매하고 나서 진짜 돈을 잘 썼다 그 생각을 했죠. 만져보는 순간 느낌이 달라서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서 그렇게 들었던 거지, 만약에 당일에 가서 들어봤으면은 아마 여성 선수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을 거예요. 맞아요. 당일날 우리가 밖에다가 내놓기는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됐죠. 그거 갖고는 사실은 예행 연습이 안 되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좋은 투자를 통해서. 왜냐면 거기서 지금 몇 초 차이로 순위가 바뀌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위한 커넥션 팀과 이제 순위가 동률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4등을 했으면 예, 맞아요. 뭐 당연히 포디움에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순위가 분명히 바뀌었을 거거든요. 예. 그런 변수들에 따라서 정말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나왔던 것 같고, 이벤트 2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김희철 코치가 그 이벤트 2 첫 번째 거를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네, 준비를 하면서 봤어요. 맞습니다. 185였나요? 네, 185였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제 의도는 이거 절대 무리할 수 없는, 무조건 잡을 수 있는 중량으로 3번을 정말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 팀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세이브를 하고 네. 플레이트 개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플레이트를 어떤 거를 꽂고 이런 것까지도 알아서 잘 하는 팀들은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거 놓쳤을 때 어땠습니까? 솔직히 잠깐 당황을 했었었는데 아마 저도 대회 경험이 아예 없었다면 정말 당황을 하고 이거를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었을 텐데, 아무래도 대회를 자주 뛰다 보니까 어쨌든 변수란 건 항상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정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무게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들려던 팀원 잠깐만 정지시키고 다시 이제 시도해서 들게 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치가 사실은 컴페티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는데 당황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버헤드 스쿼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렉하고 뭐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네치와 세 번째 스러스터에서 시간 세이브를 해가지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중량 성공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성공해서 좀 더 높은 중량, 예, 그런 것들까지도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빠르게 스네치 끝난 다음에 플레이트 껴주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플레이트 몇 파운드 끼우고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구나. 연습을 2번을 실전처럼 해서 이제 플레이트도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를 뒤에 것까지 다 계산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크로스핏 대회는 저도 몇 번을 주최를 했지만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너무나 다양한 장비들과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룰북으로 준비해서 드린다고 해도 항상 느꼈지만 룰북을 아무리 완벽하게 짜려고 해도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차라리 룰 미팅을 해서 거기에서 또 보완을 하고 뭐 어느 정도의 계산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들을 잘 세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벤트 2는 거의 완벽하게 예상한 대로 무게를 들었나요? 이벤트 2는 연습한 그대로 다 했고요. 추가가 됐던 게 뭐였냐면 로프가 생각보다 조금 짧아서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트를 갈아 끼고 해주는데 시간이 여유가 남았고, 그래서 오버헤드 스쿼트라고 남았을 때도 들어가기 전에 여성 선수가 성공을 하면 한 번 더 도전을 해도 되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헤드 스쿼트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완벽하게 스러스터 무게를 만들어주고 남으면 우리가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연습한 것보다 다들 조금씩 더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스러스터에서 한번 기회가 생겨서 스러스터를 했는데 이제 잔발 걸음이라고 하죠. 제가 약간의 잔발 걸음이 있어서 노랩을 받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컴페티션은 약간 저지발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서 그런 모습 했을 때 랩을 받는 팀이 있긴 있었어요. 완전히 없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팀원들한테도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상위 랭커로 갔기 때문에 분명히 더 까다롭게 저지를 붙을 거고, 거기에 있는 허준환 코치나 최미정 코치가 우리하고도 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할 테니까 절대 저지하고 싸우지 말고 노랩이라고 하면은 노랩을 인정받고 그냥 나와라. 그거 했는데 딱 제가 그 상황이 되고 옆을 봤을 때 약간 저희 팀원들이 라는 표정이었었어요. 저도 어필할까 하다가 아니 됐다 그냥 그만하자. 그리고 그냥 들어왔는데 그냥 깔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종합 등수 봤을 때 그거 더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했어요. 네. 정말
미묘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 정말 맞아요, 맞습니다. 판정에 관련된 논란이 사실 저지들이 뭐 엄청나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 한 대회를만을 위해서 몇 달간 합숙을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할 수도 없고 뭐.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번에 사전에 룰 미팅 관련된 거를 온라인으로 하고 오기 전부터도 계속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판정에 대한 논란이 없으려면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저지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면 집중이 안 되는 부분과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부분도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항상 저징하고 이 경기를 하나를 완전히 셋업을 한다라는 게 너무 항상 힘들다라는 걸 느끼고 이제 마지막 이벤트 3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벤트 3 같은 경우는 진짜 팀워크이잖아요. 본인들이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었나요?